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 세상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그중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진정한 승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이 최고의 나를 만듭니다. 외부 환경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환경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다. 자금도 풍부하고 모든 장비를 쉽게 제공받는 환경에서는 굳이 지혜나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창조적인 물건을 개발할 수 없다.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이 싹트는 것이다. 비범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그 때문에 더 비범해진다.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인가? 그 해답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투자론. 전 11살 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아래로 굴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눈을 굴릴 때는 높은 언덕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56년짜리 언덕에서 굴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이 충돌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치가 있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이 기업이 가치를 발휘할 때까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다는 투자 원칙은 매우 평범합니다. 평범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 역시 투자와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찾으면 매일의 삶은 축제가 됩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하면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가 되었든 여러분에게는 하루하루가 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정말로 날아오르고 싶다면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열정히 투자하세요. 소명을 감사히 받으세요.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공은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주인정신과 긍정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축제의 장소이며 일터는 내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꿈을 이루는 터전이 됩니다. 직업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직무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이나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일은 바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됩니다. 소명으로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일터로 소풍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출근길이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다면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노벨상 수상자의 소감. 어느 노벨상 수상자에게 기자들이 찾아와 수상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했다. 나에게는 노벨상이 장례식행 티켓이다. 지금까지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수상을 한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외적 포상이 주어졌을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에 의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단지 좋아서 일을 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가 충만한 활동에서 아이디어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원동력을 만들고 개인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누군가를 도우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감사, 사랑, 연민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매우 다르다. 감사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도와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뿌듯함과 만족을 느낀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슈바이처 박사의 성공적 삶의 비밀입니다. 삶이 안겨주는 일들에 감사하는 것만큼 자신을 위한 멋진 선물은 또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변화는 기회다. 변화는 기회다. 계속 같은 환경에 있으면 노력이 100을 초과할 일이 거의 없다. 환경이 바뀌면 인간은 적응하려고 120%의 노력을 한다. 그런 변화 속에 인간은 성장한다. 승자는 어제의 나를 버릴 줄 아는데 패자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평범함 속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깨우는 것은 변화와 위협입니다. 외부의 위협과 그로 인한 변화는 피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연상할 수 있다면 변화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가) 아니라 10배 더 크게 생각하라. 10% 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모두가 10% 큰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10배 큰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곳에는 당신뿐이다. 10배 큰 목표를 추구할 때는 백지 상태로 시작해야 한다. 문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는 것은 꼭 10배 더 힘들지는 않지만 보상은 10배 더 크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주어라.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더 폭넓고 더 큰 뭔가를 요구하거나 믿거나 얻기란 정말 어렵다. 공자도 근자열 원자래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 모여든다는 가르침입니다.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기 쉬운
가족과 회사, 친구와 동료의 소중함을 알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언어 습관.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두뇌는 자신이 말한 언어를 의식 속에 넣어 자신의 인생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는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 감정의 95%는 그 순간 마음을 스쳐가는 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긍정을 심으면 긍정이 나오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느새 성공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